다음은 부서관리 화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폼을 추가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화면을 프로젝트 옵션에서 Available 폼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폼 이름을 Depth 폼이라고 수정하여 주십시오. 소스 이름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New Depth라고 이름을 주시고 프로젝트를 한번 저장하여 주십시오. 준비가 되셨으면 이번에는 위에 DB 내비게이터 DB 그리드 밑에다 역시 페이지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페이지 주십시오. 이번에는 상세 조회 하고 캡션을 바꿔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원수라고 주십시오. 그래서 상세 조회 역시 DB 그리드를 하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는 역시 유주를 하신 다음에 우주를 유주해 주시고 위에는 뎁트 내용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뎁트 소스 역시도 뎁트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있는 내비게이터는 first, prior, next, last, insert, delete, post, cancel, refresh, cancel, refresh, post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프로퍼티 중에 Visible Buttons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Visible Buttons를 하위 프로퍼티를 보시면 각각의 버튼에 대해서 True, False로 보여줄 것인지 안 보여주실 것인지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pply Update나 Cancel Update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플을 쓰시는 경우에는 Apply Update와 Cancel Update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해당하는 부서에 따른 사원 파일을 조회하는 상세 조회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용은 쿼리, 해당하는 부서를 볼 수 있는 쿼리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안에 그리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 심플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 쪽으로 가셔서 해당하는 심플 데이터셋을 하나 더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인사 쿼리라고 주셔도 되고요. 해당하는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쿼리라고 주시고 그것을 연결하기 위한 데이터 소스를 역시 하나 더 내려놔 주십시오. 인사 소스 컴포넌트 역시 이름을 인사 쿼리 소스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쿼리 소스의 데이터셋 속성을 인사 쿼리로 연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 쿼리의 속성을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넥션 속성을 SQL 커넥션 1으로 연결하여 주시고 해당하는 데이터셋을 이번에는 쿼리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맨드 타입을 쿼리라고 주시고 코맨드 텍스트에 SQL 문장을 주시면 됩니다. select asterisk from 인사 조건을 주시면 되겠죠. where dpt underbar code 부서 코드 필드가 콜론 코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코드에 있는 값과 부서 코드가 같은 인사 파일을 다 가져와라 하는 SQL 문장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params,는 데이터셋의 params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일반 쿼리였을 때는 그냥 query1. params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simple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데이터셋을 연결하신 거기 때문에 dataset.params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depth 폼으로 오셔서 해당하는 데이터 소스는 인사 쿼리 소스로 물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쿼리를 조회해오는 코딩은 부서 코드, 레코드가 바뀔 때마다 해당하는 부서 코드를 파라미터로 넘겨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신 대로 모듈에 해당하는 depth와 물려있는 데이터 소스의 이벤트, 데이터 체인지 이벤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다가 해당하는 쿼리에 파라미터를 넘기는 것을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쿼리 점 close 하고 한번 주시고요. 점 dataset 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셋에 있는 params 또는 param by name 있습니다. as string 값에다가 지금 보고 있는 부서에 필드를 넘겨주시면 되겠죠. 점 fields 또는 field by name 있습니다. field by name 코드죠. 부서 코드가 코드의 값을 주신 다음에 오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쿼리.close, 인사쿼리.dataset.params의 값에다가 해당하는 부서 코드 값을 넘겨서 인사쿼리를 오픈해 달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메인에서 띄우셔서 역시 액션이 가지고 있겠죠. 액션 매니저의 관리 쪽에서 화면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캡트 폼입니다. 역시 소스는 애플리케이션 주시면 되고요. 쏘로 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유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숫자가 틀렸습니다. 유주를 해서 uDepth를 유주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띄우는 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디죠? depth 폼을 show형으로 띄우셨기 때문에 해당하는 depth 폼을 닫을 때 역시 close 이벤트에서 action이라고 하는 변수 값에다가 free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부서 관리를 띄우셨을 때 해당하는 부서의 레코드가 바뀔 때마다 해당하는 부서 코드를 넣어서
쿼리로 가져온 것을 다시 심플로 옮겨서 지금 DB 그리드에다가 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스트링 그리드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부서의 정보들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오셔서 자,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스트링 그리드를 이용한 부서명, 팀명, 그리고 인원수를 그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원수를 그려오시려면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서 코드를 넣어서 카운트를 그려오는 쿼리문을 하나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쿼리는 여기서는 샘플이실 필요가 없죠. 네, 여기서 인원수만 구해오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SQL 쿼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다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것은 이 화면에서만 사용하실 쿼리이기 때문에 화면에다 내려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토트 쿼리로 가겠습니다. 토트 쿼리라고 주시고 연결해보죠. SQL 커넥션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쿼리는 물론 이거는 동적으로 생성을 하셔도 좋지만 저희는 그냥 설계할 때 미리 작성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count id 이게 인원수가 되겠죠. as tota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언하고 from 인사 조건이 들어가면 됩니다. where dpt 코드 like 0.2로 like 코드 이런 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작성하신 SQL을 확인하실 수 있죠. Select count ID as total from 인사 where dpt underbar code like column code 이렇게 주시면 파라미터에 코드라고 하는 값이 생성이 됐을 거고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 표시하기 위해서 string grid 컴포넌트를 하나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string grid 컴포넌트는요, 말 그대로 인원수에다 내려놓겠죠. 인원수에다가 선택을 하시고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이 string grid는 말 그대로 string을 표시해주는 그리드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칸을 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 코드, 팀명, 인원수만 표시할 거면 컬럼은 3개가 돼야 되고요. row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부서의 건수 플러스 2개, 즉 타이틀바와 마지막에 총 인원수를 뿌려줄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희가 일단 컬럼 카운트, 프로퍼티 중에 컬 카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설계 시에 3이라고 주시고요. 그 다음에 row count는 row count가 있습니다. 프로퍼티 중에 row count라고 있는데 이 row count는 지금 디폴트 5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프로그램 실행 시에 주셔야 되겠죠. 부서의 건수 플러스 2개 이런 식으로 주시고 해당하는 칸들을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스트링 그리드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 어느 이벤트를 쓰시면 될까요? 네, 이 화면이 크리에이션 될 때 여기 있는 DB의 정보들이나 또 토트 쿼리를 읽어서 인원수에다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 화면의 create 부분에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그 로컬 베리어블로 변수를 조금 선언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첨자 같은 것들을 루핀을 돌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첨자 바이트 이렇게 주시고요. 자, 저희가 스트링 그리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리드문으로 묶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tring grid 1 do with do begin end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tring grid에 대해서 지금 계속 블럭을 지어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컬럼 카운트는 세팅을 하셨고요. 이번에 row 카운트를 모듈이 가지고 있는 depth의 record count 플러스 record count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부서의 건수 플러스 2를 주겠다.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string grid에서의 그 배열방, 즉 하나하나의 그 칸들은 cells라고 하는 array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 cells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자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문자나 뭐 날짜 같은 걸 넣으실 때는 숫자나 날짜 같은 걸 넣으실 때는 포맷이나 뭐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ells
일단 제목부터 다시 해야 되겠죠. 타이틀부터. 첫 번째, 앞에가 컬럼입니다. 앞에가 컬럼, 뒤에가 로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첫 번째 컬럼, 첫 번째 로우에 한글로 부서명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카피하셔서 두 번째 컬럼, 앞에가 컬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과명,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컬럼이죠. 세 번째 컬럼에는 인원수라고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루핑을 돌리기 전에 실제로 한번 클리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문을 돌려서 이렇게 해서 자, 근데 1부터 해주셔야 되겠죠. 왜냐면 0부터 주시면 타이틀바를 다시 클리어를 시키시기 때문에 저희는 dm. 득점 record count만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begin and 주시고 stars 앞에가 컬럼이고 뒤에가 로우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클리어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루프를 돌리면서 셀마다 데이터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먼저 그 루핑을 돌리시기 전에 해당하는 부서를 첫 번째 레코드 포인트로 옮겨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루핑을 돌리실 때 현재 레코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루핑을 돌리시게 되면 순서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first 하고 첫 번째 레코드를 두신 다음에 이 블럭을 카피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1부터 레코드 카운트만큼 루핑을 돌리면서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서 코드가 아니고 부서명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depth입니다. depth field의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섹션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섹션이라고 하는 필드의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토트 쿼리를 가져오셔서 거기다 값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토트 쿼리를 해당하는 부서 코드를 넣어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클로즈 한번 하신 다음에 파라미터에다가 해당하는 부서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코드값, 부서 코드에 해당하는 값을 파라미터로 넣어서 오픈을 하시면 되겠죠. 토트 쿼리를 오픈하신 다음에 오픈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필드 이건 뭐라고 주셨죠? 토탈이라고 주셨습니다. 토탈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자체가 숫자입니다만
그냥 as string 하고 주시면 이것이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부서 건수를 다 루핑을 돌리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전체 총 그 인원수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총 인원수라고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역시 쿼리를 한 번 더 수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수행하실 때 올레 코드를 다 가져오셔야 되니까 퍼센테이지를 넘겨주시면 전체 해당하는 부서 코드의 카운트를 다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쿼리를 사용하셔서 이번에는 부서 코드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퍼센트의 값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토탈 값이 뿌려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 카운트인데요. 레코드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 보시면 해당하는 부서의 인원수가 부서별로 표시가 돼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보시면 같은 레코드가 계속 뿌려지게 되죠. 저희가 한 번 처리하신 다음에 코딩을 잘못했네요. 한 레코드가 끝난 다음에 뭘 주셔야 되나요? 레코드 포인트를 넥스트로 옮기셔야 되죠. bm.start.next 다음 레코드로 옮겨주는 next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빠져있네요. 이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컨수는 7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스트링 그리드에 보시면 지금 스트링이기 때문에 다 왼쪽으로 그 left justify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것을 스트링 그리드에서의 중요한 이벤트 draw set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이용해서 타이틀에 있는 글자들은 파란색, 그 다음에 인원수에 해당하는 글자는 빨간색으로 주시면서 문자들은 중앙정렬, 인원수는 오른쪽 정렬 이런 식으로 한번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링 그리드의 draw 셀을 이용해서 그 셀에 있는 색깔을 바꾼다거나 또는 left 정렬 또는 중앙 정렬, right 정렬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그리드의 이벤트에 보시면 on draw cell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사용하시기에 있어서 이 draw cell을 사용하실 때는 이 스트링 그리드의 속성을 하나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 버전은 상관이 없으신데요. 거기 drawing style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잉을 하실 때는 이것을 테마드가 아닌 클래식으로 주시고 드로잉 이벤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잉 셀로 들어오셔서 파라미터를 확인하시면 먼저 그 셀을 그릴 때마다 이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고요. 해당하는 셀에 대한 것을 컬럼이나 로우로 인지하실 수가 있고 reg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reg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한 그 rectangle를 얘기해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구조체로서 rectangle의 left, rectangle의 right, rectangle의 bottom, rectangle의 top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작을 하시기 전에 먼저 베리어블을 몇 가지 선언해 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을 구하는 중앙정렬학에서 포지션을 구할 수 있는 인테저를 하나 선언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old align이라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중앙정렬, 라이트 정렬을 할 때 그 정렬된 값을 저장해 놓으셔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뭐 숫자, 워드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찍으려고 하는 문자를
인원에는 명자를 붙이기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s라고 하는 방에다 먼저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찍으려고 하는 셀의 값, 그러니까 string grid의 셀즈에서 지금 drawn column A col 이 변수죠. A col A row 지금 찍으려고 하는 데이터를 S방에다 일단 옮겨 놓도록 하고요. 역시 여기도 with 문으로 묶겠습니다. with string with 원점 이번에는 캔버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그 예제들에 보시면 캔버스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캔버스는 우리가 드로잉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 캔버스라고 하는 실제 델파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에 대해서 지금 코딩을 하실 거기 때문에 with do 역시 begin and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타이틀에 대해서 색상을 바꾸도록 하였거든요. 그러면 if a row가 제로이면 이렇게 주시면 첫 번째 타이틀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색깔을 아까 말씀드렸을 때 빨간색으로 하고 글자체를 조금 크게 주기로 했거든요. canvas.font.color 글자의 색깔을 CL red라고 주시고 이거 역시 상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font.size 주셔가지고 조금 크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폰트체를 주셔도 좋고요. 저희는 기존의 폰트의 사이즈에다가 4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시기 전에 캔버스에 fillleg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canvas.fillleg이에요. 그래서 이 fillleg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reg을 치는 거거든요. reg을 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어떤 reg을 치냐? 지금 parameter로 들어온 reg이라고 하는 변수를 그대로 남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reg을 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원수에 해당하는 것들은 빨간색으로 주시기로 했거든요. 카피해서 자, 그럼 인원수는 뭐죠? A row가 제로가 아니면서 조건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겠죠. and A curry 컬럼이 두 번째인 것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 게 아까 블루로 주시면 되고요. 앞에 게 아까 블루였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가 빨간색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시고 아까 명자 S에는 명을 붙이기로 했죠. S는 컨텐티브로 해서 명자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분리를 해서 코딩하겠습니다. 일단 색깔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에 텍스트 렉이라고 하는 역시 메소드가 있습니다. 텍스트 렉 이게 그 해당하는 렉에다가 텍스트를 찍어주는 거거든요. 텍스트 렉이라고 하는 canvas.text 렉이 되겠죠. 여기 주시면 파라미터는 어떤 렉에다가 우리는 기준이 되는 렉에다가 자, 첫 번째는 이제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y 좌표가 되는데요. 저희는 left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 좌표는 top 여기다가 잠깐 조금 띄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s라는 그 문자를 찍어라. 이렇게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찍히는지, 드로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서 관리에 보시면 아까와 틀리게 첫 번째 타이틀에는 글자가 조금 더 커지면서 파란색으로 그리고 인원수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것을 일단 중앙 정렬로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에 인원수만 right justified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문자이기 때문에 왼쪽부터 left justified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중앙 정렬 로직은 내가 띄우려고 하는 렉의 사이즈에서 내가 실제로 찍을 문자 s의 width를 빼서 divide 2를 해서 스타트 포인트로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variable position에다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렉의 사이즈는 어떻게 주시면 될까요? rec.right에서 렉의 left를 빼시면 렉의 width가 되겠습니다. rec.left 거기에서 빼기 내가 찍으려고 하는 문자 text width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text width라고 하는 펑션에 자, 내가 찍으려고 하는 문자를 빼서 가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걸 해서 divide 2 반으로 divide 2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포지션으로 그만큼 띄운 다음에 넘겨주시면 그만큼 띄어서 찍어주시면 중앙에 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왼쪽으로 표시됐던 것들이 지금 다 중앙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원수는 오른쪽 정렬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else문으로 나눠서 이제 코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원수인 경우에는요,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right justify를 하실 때는요, min 펑션을 쓰셔야 됩니다. min 펑션을 쓰셔야 되는데, set text align이라고 하는 윈도우 펑션이 있습니다. set text align이라고 하는 min 펑션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핸들 값을 넘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렬할 수 있는 정보 플래그를 넘겨주셔야 되는 두 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핸들 캔버스에 핸들을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TA 이건 상수입니다. right라고 하는 값을 넘겨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return 값이 예전에 정렬해 놓은 것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까 저장해 놓으신 변수 old alig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예전 정렬 방식을 return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찍으신 다음에 다시 예전 방식으로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오른쪽으로 찍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set text rex인데 그 해당하는 렉을 찍지만 right를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right를 기준으로 찍어 주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전 정렬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예전 정렬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아까 변수 저장해 놓으신 old align으로 정렬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else일 때는 이렇게 해서 else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else일 때는 그러면 begin end 바꿔주시고 포지션을 구해서 나머지 것들은 왼쪽으로 정렬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무조건 중앙 정렬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인원수에 해당하는 것만 오른쪽 정렬 그리고 나머지는 중앙 정렬로 코딩을 바꿔 놓으신 겁니다. 한번 다시 돌리셔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원수 쪽은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링 그리드의 사용법과 아울러서 draw 셀을 이용한 정렬 등을 설명드렸습니다.